네, 안녕하세요. 전 하나증권에서 유통이랑 의류 담당하고 있는 서현정입니다. 2024년 유통이랑 의류 섹터 이제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쌀 때 사는 지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적 그리고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실적 저하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업종 PER 9배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커머스의 위협과 더불어서 최근에 다시 이제 경쟁 심화 구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시 MS 확장과 매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는 결국 소비자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더 저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업종 뷰에 대한 최종적인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시장 특징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좀 가성비랑 저가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객단가보다는 객수 하락이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 저항이 낮은 순으로 좀 프리미엄 채널이 백화점 좀 선전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채널인 뭐 마트나 슈퍼가 선방을 하고 있는 좀 불황형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두 번째로는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온라인 채널 성장률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내에서도 어떤 상품군이 판매가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생필품이나 식품 같은 좀 필수 소비재 카테고리가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상품 구매 매출 비중 식품이 거의 30% 가까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 트렌드는 화장품이나 의류 카테고리 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에서도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H&B 채널 중심으로 좀 더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백화점 성장률보다는 SPA 브랜드나 좀 저가 브랜드 위주로 좀 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소비 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뭐 매크로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올해 하반기 좀 소비 모멘텀은 제한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수출은 좀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결국 수출 개선 그리고 뭐 설비 투자, 임금 고용 그리고 소비 개선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 소비 개선까지는 조금 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지금 외형 확장 대신에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유통업체들 커버리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18% 그래도 증액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적인 요인이나 또 소비 패턴 변화에 좀 비껴나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채널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사실 과거 이미 이제 온라인 채널 침투 영향에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소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 성장률 예사 기록을 하고 있고 좀 명품 중심 좀 고소득층 소비 채널로서 좀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 외형 성장 나올 것으로 이제 올해 보고 있고, 이제 2, 3분기 하반기 때는 좀 더 점차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이미 1분기 때 추세적으로 증액 전환하긴 했지만 이런 게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매력과 더불어서 유통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유통 내에서 백화점 기업 중 하나는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중 하나가 사실 인바운드 모멘텀이긴 합니다. 다만 유통 채널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중국 인바운드라는 이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체들 생각보다 좀 약한 실적 회복폭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세 산업은 결국에는 이런 중장기 성장 여력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기조 효과가 워낙에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높은 외형 성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 좀 성수기 단기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점포당 매출 성장률이 1% 내외로 이제 둔화가 되면서 디레이팅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 이제 온라인 채널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크게 없는 건 맞지만 이제 근거리 쇼핑 채널로서 가격 측면에서 쇼핑이나 마트와 좀 경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상품 믹스 개선이라든지 뭐 신규 서비스 확대 등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편의점은 좀 점포당 매출 회복 여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추정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회복 여부를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트입니다. 사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 소비재 채널이기도 하고 사실 아직까지 객수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장률이 조금 크게 저하가 되고 있는 건 결국엔 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인데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식료품에 제한적인 쇼핑만 하면서 바스켓 사이즈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면적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공산품 판매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트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 부분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침투 영향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기 때문에 성장률 저하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하기 좀 한계가 있지만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모두 다 뭐 점포수 축소라든지 SKU 구조 조정 등 좀 사업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이익이 좋아지는 개선 효과는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온라인 채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간으로 성장률이 이제 8% 이제 한 자릿수로 둔화가 되었다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10%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좀 잠잠했던 온라인 시장이 좀 다시 경쟁 구도에 진입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1분기 쿠팡 실적에서 뭐 발표했듯이 알 수 있듯이 지금 온라인 유통업체들 GMV 1분기 기준으로 다 두 자릿수까지 성장을 하면서 다시 외형 성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자가 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인 뭐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들이 성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 온라인 시장이 좀 세 번째 전환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MSC 시장이 25%까지 커진 쿠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일 텐데, 사실 1분기까지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1분기 쿠팡 거래 19조 원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순매출 기준으로도 성장률 23%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이나 쿠팡도 사실은 이런 시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뭐 와우 멤버십 가격 인수라든지 뭐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 등을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내에 진출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유인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낮은 제조 원가나 유통 마진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대부분 벌어들인 수익은 물류비랑 마케팅에 투여하면서 역마진 구조로 지금 MS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타깃하고 있는 시장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해외 직구와 이제 오픈마켓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과 소비자들의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직매입이라는 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쿠팡에 어떤 식으로 크게 대응해서 넓혀갈지 좀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의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 트렌드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에서는 성장률이 조금 플랫밖에 이제 브랜드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A 브랜드들은 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내에서도 가장 경기에 민감한 카테고리고, 사실 브랜드력이 좀 저하가 된다거나 매출 성장률이 꺾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실적 저하가 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의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회복의 가장 큰 시그널은 좀 판매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실 브랜드보다 OEM은 그런 실적과 업황의 바닥을 먼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E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방 업황의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리스토킹 시점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좀 재고 사이클은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좀 바이어들의 재고를 확충하려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고, 본격적으로 좀 리스토킹이 되는 거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결국 내년 시즌
같은 제품들이 오더가 증가하면서 우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업황이 좀 업사이클로 접어가는 건 좀 명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 반등의 기울기 조금 예전보다 약할 수는 있어도 바닥은 먼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류 내에서는 좀 브랜드보다는 OEM 업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유통이랑 의류 모두 다 사실 매크로적으로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뭐 소비 패턴 변화에 좀 맞고 그나마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업체들 위주로는 제가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유통 내에서는 신세계 말씀을 드리고 의류에서는 한세실업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이제 사실 올해 연간으로 못해도 4%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사실 불확실성은 존재하긴 해도 매출이나 이익 개선되는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 인터나 센트럴시티 가사 같은 계열사같이 추세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때 사실 본격적으로 리스토킹 되는 사이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세실업 하반기 오더 증감률 한 15%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한세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들이 마트나 캐주얼 좀 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금 더 재고 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나 업황 다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내에서는 한세실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